안녕하세요. 부의 바나다 부반TV 건강한 투자자 갱구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부동산 투자 쉽게 하는 방법, 바로 현장 조사 편입니다. 발품 편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렸었죠.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영상 손품편,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시세를 파악하고 수요 공급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었죠. 간단히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손품은 어떻게 팔아야 될까? 제가 네 가지를 설명드렸었죠. 바로 첫 번째는 장소, 지역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 시세가 오르는 지역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장소를 선택했다면 그 장소에 현재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죠. 당연히 수요가 높은 곳이 아파트 값이나 집값이 많이 오르겠죠.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왜 하시나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나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수요가 높은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시세 분석입니다. 수요가 높은 곳인데 현재 내가 본 물건이 시세가 적당한지, 내가 생각한 시세와 맞는지, 그리고 허위 매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몇 분 중에서도 열심히 집에서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이 물건 좋다 저한테 막 추천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투자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결단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실 거죠? 네, 믿습니다. 장소와 수요 공급과 시세를 잘 분석하셨다면 과감히 투자하세요. 아시죠? 약속. 네. 오늘은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하면 쉽고 잘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저만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되냐면 경매나 공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물건 정보지를 뽑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물건 정보지에 나와 있는 정보와 내가 현장에 가서 물건을 봤을 때 그 정보들이 일치하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두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건물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리고 현황 도면까지 뽑아서 가시면 좀 더 쉽게 내가 본 물건이 이게 맞는지, 그리고 현재 그 집안의 내부 구조가 내가 본 물건과 똑같은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류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타로 더 챙겨가시면 좋은 건데 요즘 어플도 잘 돼 있잖아요. 어플에 보면 나침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이 집이 남향인지 북향인지 서향인지 이런 현황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선품 팔 때도 봤지만 실제 현장에서 지도를 통해서 내가 그 지도와 거리가 어디가 있는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미리 사전에 준비한 서류들을 챙겨갔다면 이제는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보려고 하는 부분을 사진을 꼭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찍어야지 현장을 보고 왔을 때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을 사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 현장에서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을 그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찍을 때는 최대한 많이 찍어 놓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아니면 지하철역부터
사진을 꼼꼼히 찍어 놓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가는 길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또 경사가 있으면 경사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지, 그리고 현관문, 집안 내부, 아니면 또 가스 계량기, 전기 계량기, 또 우편함 등등을 찍어 놓으셔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물건 현황과 맞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해간 서류가 있잖아요. 그 서류랑 실제로 본 물건이 일치하는지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는 경매정보지에 보면 채무자가 살고 있음, 아니면 아무도 만나지 못해서 서류상으로 기재를 해놨다, 아니면 임차인이 살고 있다 등등이 써져 있을 텐데요. 실제 그 내용과 현장에 갔을 때 만난 그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낙찰받으실 때 명도할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서류상에 있는 점유자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 환경입니다. 여러분 손품 팔 때 세탁소가 어디에 있지?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 어디에 있지? 학교는 어디에 있지? 이런 거 다 조사하셨잖아요. 실제 그 위치에 그런 게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보는 지도 사진은 과거 사진이잖아요. 현재는 그 가게나 학교들이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가봐야 됩니다. 가서 실제로 내가 세탁소를 봤을 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가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잘 보셔야 되고요. 교통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인터넷으로 조사했을 때랑 직접 갔을 때 그 거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가 막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세 파악하는 거는 인터넷으로도 전화로도 파악을 하셨었잖아요. 이번에는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야 됩니다. 전화했을 때도 2군데, 3군데 이상 전화해서 파악을 했었잖아요. 실제 현장에 가셨을 때에도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최소한 3군데 이상 가서 직접 물어보고 시세 파악을 하셔야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 파악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수익률을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세 파악을 잘 해야지 내가 이 경매나 공매할 때 입찰가를 좀 더 정확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파악하게 되면 나중에 낙찰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세 파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몇 군데 이상 방문하라고요? 맞습니다. 3군데 이상 꼭 방문을 해주세요. 약속. 네, 그리고 이것까지 하시면 정말 좋은데 여러분한테 박수 쳐드릴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인근 상가나 오래 운영한 가게에 가서 그 주변 생활 환경, 편의시설 등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식집에 갔는데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이 동네를 굉장히 잘 꿰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올 건데 라고 하니까 제가 경매에 나온 물건지를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그 점유자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가도 한번 둘러보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주민센터에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가셔도 되고 현장 조사하실 때 가셔도 되는데요. 주민센터는 왜 갈까요? 바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뽑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거는 왜 뽑아보냐면 현재 이 집의 세대주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매 나온 물건지에 적혀있는 점유자와 주민센터에서 뽑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있는 점유자와 일치하는지도 볼 수가 있고, 실제 그 물건지에 방문해서 만나면 정말 좋죠. 그 점유자를 만났을 때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민센터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집이 혹시라도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면 그 근저당 설정돼 있는 은행에 한번 방문해 보면 좋습니다. 자, 이 은행에 왜 방문을 하냐면 대출을 해줄 때 혹시라도 전입자, 다른 전입자가 있다면 가장 임차인이라고 하잖아요. 위장해서 임차한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무상 거주 확인서라는 걸 받아놓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해 주진 않지만 내가 입찰을 할 사람이고 낙찰되게 되면 어느 은행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은행에 가서 무상 거주 확인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은 현장 조사는 어느 정도 다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때요? 참 쉽죠? 여러분도 현장 조사를 많이 하실수록 더 보는 눈이 생기실 거고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시게 되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손품했던 내용과 현장에 갔을 때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다음은 아파트에 혹시 입찰을 할 계획이시라면 혹시나 상가에도 입찰할 계획이시라면 관리비가 많이 체납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경매 물건지에도 써놓는 경우가 있지만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비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 3년치에 대한 공용 관리비는 낙찰자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시세 파악하는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수리비. 현장에 갔을 때 그 물건지에 있는 집을 못 봤다면 그 아랫집이나 윗집이나 옆집이라도 꼭 방문해서 내부를 잠깐이라도 둘러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집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집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실 수가 있고 구조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리비가 나올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집에 갔는데 그 누수 때문에 물이 새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리비 산정을 할 때 도움이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를 만나게 되면 명도, 난이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내가 낙찰받게 되면 살고 있는 분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간혹가다 다시 재계약해서 거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과 명도가 원활하게 잘 될지 파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사비를 요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줘야 될지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명도 난이도도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은 입찰가를 산정하시겠죠. 입찰가를 잘 써서 내실 거고, 그리고 예상되는 경쟁률. 이 현장에서 이 집을 보고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나만 마음에 들까요? 당연히 다른 분도 그 집을 보신 분들은 마음에 들겠죠. 그래서 경쟁률도 예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낙찰됐을 때 예상 수익률도 계산하셔서 꼭 낙찰받을 수 있는 적정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는 뭐만 남았을까요? 바로 입찰하는 날만 남았죠. 저도 낙찰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얼떨떨하고 좋은 기분도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현장 조사 꼼꼼히 해서 많이 낙찰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임장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그러면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은 부바TV의 갱그다시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